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 대단히 한데요. 굉장히 중요한 법칙입니다만은 우리 학생들이 약간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볼게요. 참고로 우리 좀 전에 벽에다가 공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자, 여기 벽이 있습니다. 자, 벽입니다. 자, 벽에 공이 빠른 속도로 날아갔다 칩시다. 그죠? 자, 그러면은 벽에다가 공이 이렇게 날아가서 딱 부딪히는 순간 어떻게 돼요? 벽으로부터 공은 힘을 받지요. 그죠? 물론 공으로부터 벽도 힘을 받습니다. 그죠? 요거는 벽이 받은 힘, 요거는 공이 받은 힘입니다. 방향은 반대니까 하나는 마이너스 붙일까요? 그리고 충돌 시간도 같죠. 즉 충격량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부딪히면 어떤 경우든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같습니다. 자, 그럼 충격량 같으면 운동량 변화량 같아야 되죠. 그래서 얘는 공은 운동량 증가하고 벽은 운동량이 감소한다. 이래서 충격량 같으니까 당연히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와 같으니 이것도 같아야 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전체 운동량이 보존된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죠. 자, 그럼 이때 벽과 공 사이에는 총 운동량은 보존 법칙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렸죠. 여러분, 이렇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려면 충격량은 무조건 같습니다. 그러나 운동량 변화가 일어나려면 벽도 뭐가 돼야 돼요? 벽이나 공은 자기들끼리만 힘 주고받아야죠. 지금 벽에는 무슨 힘이 작용합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게 발견됐죠. 뭐예요? 벽은 지금 고정되어 있죠. 엄청난 여기에 마찰력이 있는 거예요. 마찰력이. 그죠? 그래서 이 벽은요, 운동량 변화가 생길 수가 없죠. 맞습니까? 충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충격량은 같지만은 운동량이 변하려면은, 그죠? 즉, 속도가 변해야 돼요. 그런데 벽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0이잖아요. 속도 변화 없습니다. 공만 왔다가 되돌아갔죠. 운동량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총 운동량은 일정하다. 변한다가 아니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니, 선생님, 운동량 보존 법칙은 굉장히 중요하고 다 성립한다며요. 겠죠. 그러나 지금 벽과 공 사이에는 운동량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럼 이 경우도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벽만 보는 게 아니죠. 벽만 보는 게 아니고 벽이 고정된 바닥까지 다 보면 정말 지구죠. 지구하고 공까지 봐버리면은요, 지구에 벽이 있고 거기에 공이 부딪히는 거죠. 그러면 이 지구라는 과 공 사이에는 운동량이 보존이 돼요. 알겠습니까? 왜? 지구와 공은 물론 지구는 질량이 굉장히 크니까 속도 변화 거의 없겠죠. 당연히 없습니다. 또 지구 입장에서 보면 공은 튕겨나가 봐야 그 속도 변화 거의 감지도 안 돼요. 그러나 이때는 우리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좀 더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성엽이라는 야구 선수가 야구방망이를 탁 돌립니다. 자, 야구방망이를. 이때 야구방망이에 공이 날아와서 부딪히겠죠. 딱 맞는 순간 공은 홈런이 될 겁니다. 이때 공과 방망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났으니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까요? 안 한다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려면 보세요. 공은 분명히 공이나 방망이나 충격량은 같아요. 그러나 이 충격량의 운동량 변화할 때 공은 운동량 변해요. 그런데 방망이도 선생님 운동량 변하잖아요 하지만 방망이하고 공하고 운동량 보존이 변하려면 공의 운동량 변화량만큼 방망이는 반대로 운동량이 변해야 돼요. 그러려면 다른 힘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무슨 힘이 있어요? 이성엽에게 잡고 있죠. 잡고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잡고 있는 힘이. 그죠? 이 힘이 방망이에 작용해버리니 이 방망이는 운동량 변화가 공의 운동량 변화와 반대로 일어나지 않죠. 왜? 다른 힘이 또 작용하고 있으니. 그래서 공과 방망이 사이에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충돌을 했지만 운동량 법칙이 안 해요. 그럼 운동량 법칙이 성립하려면 얘기했죠. 이 공하고 방망이만 보는 게 아니고 방망이와 연결된 이성엽이, 또 이성엽이는 바닥에 서 있죠. 이 바닥까지 서 있는 지구, 그러니까 공과 나머지 스텝 전체를 보면요 무조건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정의 내리시면 분명히 말하지만 그냥 충돌한다고 무조건 운동량 보존 법칙이 아닙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예요? 옳지요. 운동량 보존 법칙이 일어나려면, 보존 법칙이 성립해서 우리가 계산을 하려면 옳지, 두 물체 간의 상호작용만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외력이 없다 그러죠. 외력. 아까 말했죠. 이 바닥에 마찰력이 있다거나 이성립이가 잡고 있는 힘, 이런 힘이 없어야 돼요. 즉 외력이 없는 경우, 없을 때 이게 조건입니다. 외력이 있으면 충격량은 서로 반대 방향에 같지만 운동량 변화량은 같지 않아요. 이해되죠? 운동량 보스님 말합니다. 그래서 외력이 없을 때 두 물체 사이의 만일에 충돌이 일어났거나, 충돌했는데 붙어버리죠. 융합이 되거나, 우리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죠? 두 물체가 분열이 될 때, 주로 고등학교 다루는 게 이럴 때입니다. 분열이 될 때 총 운동량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운동량 보존 법칙은 외력이 없을 때 작용합니다. 외력까지 포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선생님이 메모했던 거 한번 보시면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충돌 현상은 원자 물리학, 고체 물리학, 핵 물리학, 고에너지 물리학 등 다른 분야에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은요, 뉴턴의 법칙에서 유도되었지만 뉴턴 법칙보다 더 일반적으로 성립된다. 특히 미시 세계에서는 뉴턴의 법칙은 성립하지 않지만 에너지, 운동량, 각운동량, 전하량은 여전히 보존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여러분 웃기게도 운동량 보존 법칙은 뉴턴의 법칙에서 왔지만요 오히려 더 일반화됐다는 거 하고요. 이 정도 알아야 여러분 대학 가서 공부를 합니다. 두 번째요. 만일에 개의 외부의 힘이 0이 아니면, 즉 외력이 있다는 거예요. 운동량 보존 성립 안 된다는 겁니다. 않지만 많은 경우 개를 세로 정의 내린다. 즉 전체를 본다는 거죠. 전체를 봄으로써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바위가 떨어져서 부딪힐 때 중력은 외력이지만 바위와 지구 전체를 하나로 보면은요 외부 힘이 없는 게 되죠. 그래서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 한마디로 운동량 보존 법칙은 보는 관점을 넓혀서 그 물체에 다른 힘이 없던 것, 저것끼리 주고받는 힘, 이걸 내력이라고 해요. 내력만 서로 보이도록 만들면은 무조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성립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까지 깊게 생각할 필요 없지만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지요. 자, 그러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나눠봅니다. 첫 번째, 충돌의 경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돌의 경우. 자, 충돌의 경우. 자, 첫 번째, 1차원입니다. 자, 1차원 직선상이죠. 그죠? 직선상에서 나는 얘기를 할 건데,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 자동차 충돌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너무 잔인해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장난감 자동차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트럭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난감 트럭이라고 합시다. 자, 질량이 M1입니다. M1이 15km 나가요. 자, 15km 나가는 장난감 자동차가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때 속도를 우리 4m/s라고 합시다. 실제로 이제 트럭이 달려오고 이쪽에 승용차입니다. 그죠? 승용차. 반대쪽에서 승용차가
우리 장난감 자동차입니다. 그래야 좀 잔인 안 하겠죠. 자, 2km짜리가 얘가 얼마? 3km 합시다. 3km. 자, 얘가 이쪽으로 속도 얼마로 달려요? 8m. 어우, 더 빨라요. 이 트럭보다 이 속도가 훨씬 8m 2배. 굉장히 빠른 속도죠. 얘가 달려와서 충돌했어요. 충돌했더니 의된지 모르지만 트럭이 속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그죠? 트럭이 M1이 속도가 얼마가 됐느냐? 우리 나중 속도를 1m/s로 할게요. 1m/s. 그랬을 때 이 승용차는 속도가 얼마가 될까? 자, 이런 겁니다. 아니, 세상에 충돌 후에 자동차의 속도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 다른 의미, 물론 바닥에 마찰이 있을 겁니다. 충돌하는 순간. 그러나 충돌 후에 마찰 때문에 서는 거지. 충돌하고 나서, 그죠? 충돌하는 순간의 속도는 우리 얼마인지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끝났죠, 여러분. 충돌하는 순간 작용, 반작용과 충돌 시간 같기 때문에 충돌량 같아요. 그것 때문에 운동량 변하게 되는데 A, 즉 트럭이 변하는 운동량 변화량과 승용차가 변하는 운동량 변화량 크기는 어떻다? 같다는 거예요. 반대 방향이고. 그래서 전체 운동량은 무조건 보존된다. 일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알죠? 충돌 전에 M1 V1 더하기 M2 V2는 M1 V1 다시 더하기 M2 V2 다시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한번 넣어볼게요. M 15kg이죠. 속도 4네요. 더하기 M2 3kg인데 조심해야 되죠. 반대 방향 하니까 마이너스 8이죠. 벡터입니다. 자, 충돌 후에 M1은 15kg이고 속도 오른쪽으로 1로 가지요. 자, M2는 모르니까 M2는 참 질량합니다. 그죠? M2 질량은 3kg인데 속도 모르니까 V2 다시라고 놓을게요. 자, 이거 계산하시면 산수죠, 산수. 그죠? 요래 계산하면 V2 다시는 얼마가 나옵니까? 너무 웃기게도 7m/s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하게도 이 승용차는 왼쪽으로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7이나 안 웃깁니까, 여러분? 이 승용차는 왼쪽으로 8로 왔는데 튕겨나가는 속도가 7입니다. 어때요? 승용차의 속도 변화가 엄청나죠. 그죠? 속도 변화는 15입니다, 15.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죠? 자,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운동량으로 해볼게요. 자, 처음에 운동량, 충돌 전의 운동량, 얘는 1로 있었죠. 얘입니다. 자, 15 곱하기 4하니까 얼마가 돼요? MV 하니까 60이 되겠죠. 맞아요. 그리고 승용차는 38, 24 반대쪽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의 운동량 빨간 걸로 할까요? 빨간 거는 처음에 운동량 1로 있었습니다. 1로. 38이 24죠. 그래서 처음에 운동량 크기는 얼마냐? 이 두 개를 더해야 돼요. 더하니까 1로 남겠죠. 1로. 그죠? 1로 더해서 얼마가 됩니까? 60에서 24 반대 방향이니까 오른쪽이 되겠죠? 운동량 얼마가 돼요? 바로 36이 됩니다. 이게 전체 운동량, 이 계산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운동량은 충돌 후에도 36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전체가 36으로 일정한데 운동량 보존이잖아요. 그럼 15가 요 트럭의 운동량이니까 남는 게 얼마입니까? 21이죠, 21. 21이 바로 요 승용차의 운동량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운동량이 21이니까, 그죠? MV가 21이니까 21은 3 곱하기 V죠. 그래서 V는 7m/s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위에 계산해도 좋고요. 위처럼 이렇게 계산을 해도 좋고, 쌤처럼 벡터로 계산해도 돼요. 벡터가 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벡터로 하면 좋은 점이 뭐냐 하면요. 이거 좀 보실래요? 요 노랗게 섰는 건 뭐예요? 노랗게 섰는 요거는 바로 트럭의 운동량 변화량이죠. 요게, 그죠? 트럭의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자, 트럭의 운동량 변화 또는 뭐예요? 트럭이 받은 충격량이죠. 바로 계산됩니다. 그죠? 트럭은 처음에 60이었는데 나중에 15가 됐죠. 운동량 변화가 얼마입니까? 바로 얼마다?
얼마예요? 45죠, 45. 그것도 정확하게 마이너스 45입니다. 그죠? 이게 트럭이 받은 충격량. 트럭은 반대쪽으로 45 받은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그 다음에, 어떤 걸로 할까요? 이 색깔. 예, 이걸 할까요? 그러면은 승용차가 받은 운동량은 이거죠, 이거. 요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계산하시면, 자, 처음에 얼마였어요? 왼쪽으로 24였죠. 나중에 오른쪽으로 21이 됐죠. 그럼 얘의 운동량 변화. 자, 요거는 승용차입니다. 승용차의 운동량 변화 또는 승용차의 충격량 이래 되겠죠. 당연히 얼마가 될까요? 얼마입니까, 여러분? 이게 안 나옵니까? 왼쪽으로 24였죠. 오른쪽으로 21이 됐죠. 그렇죠? 그럼 변화량은 요겁니다. 그죠? 얼마입니까? 45죠. 45. 플러스 45입니다. 알겠어요? 이해되죠? 왼쪽에서 오른쪽이요.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반드시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하나에 보시면 각각은 운동량, 변화, 충격량이 있고요. 그 값은 무조건 같습니다. 같고요. 전체 운동량은 36으로 일정하다. 이거 여러분 구분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 직선상의 충돌의 경우에 직선상에 있죠. 두 번째 평면상에 한번 해보면 2차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충돌해가 정면 충돌만 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평면상이라고 해볼게요. 평면상. 평면상 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2차원 상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 당구 칠 때 얘기만 해야죠. 근데 우리 당구공은 질량이 같을 때니까 질량이 다른 경우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1kg짜리 공 A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2kg짜리 공 B가 있다고 칩시다. 자, B는 정지하고 있는데 A를 속도 10으로, 자, 속도 10m/s로 딱 굴렸더니 얘가 정면 충돌해서 탁 가면은 우리 속도를 가면 되는데, 충돌 후에요. 충돌 후에 따로 그릴게요. 충돌 후에 여기서 충돌했다고 칠게요. 했더니 충돌 후에 B는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더라는 겁니다. B는 이쪽 방향으로 날아가더라. 일로 가더라. VB라고 할게요. 됐어요. 반면에 A는 일로 날아가더라. A가 이제 약간 밑쪽에 맞았겠죠. 그죠? 우리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그죠? A는 일로 가더라는 거예요. VA를 할게요. 그래서 각도를 봤더니 요 각도가 60도고 요 각도가 30도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 VA와 VB는 얼마냐? 첫 번째, VA는 얼마고 VB는 얼마냐라고 물었어요. 자, 이거 어떻게 풀 것이냐? 여러분, 이거 뭐 산수로 수학적으로 막 이거 해야 됩니다. X 방향, Y 방향 뭐 이래 되는데 우리 그런 거 복잡하게 풀 필요 없어요. 그죠? 뭐라 그랬습니까? 운동량이 보존되죠. 운동량은 뭐래? 벡터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 운동량 이 두 개 합쳐보세요. 뭐밖에 없어요? 얘밖에 없죠. 얼마입니까? 얼마? mv 10이다. 그죠? 10. 운동량 10. 그럼 충돌 후에도 얼마가 돼야 돼요? mv 10 돼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충돌 후에 mv 10 돼야 되는데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뭡니까? B는 운동량이 이쪽이 되죠. 이쪽으로. 아니에요? 이쪽이에요. 이쪽. 대충 끌까요? 이쪽이 돼요. 맞아요? B는 이래 돼요. 하여튼 그리면 이래 되죠. 그럼 A는 또 30도니까 이래 되겠죠. 근데 두 개 합쳐서 얼마가 돼야 돼요? 10이 돼야 돼요. 이거 만들어줘야 돼요. 그냥. 이해됩니까? 이래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게 바로 운동량, B의 운동량. B는 얼마예요? 2kg B니까 2VB죠. 그죠? 요건 얼마예요? 1 꼴하기 VA니까 VA죠 그냥. 요래 됩니다. 요 각도가 60도고 요 각도가 30도고. 그죠? 자, 두 운동량, 이거 빨간 거는 충돌 후의 운동량입니다. 두 개 합한 거는 결국 처음에 같이 10가 되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쉽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그럼 끝났죠, 여러분들? 여기에서 여기 직각삼각형이니까, 그죠? 직각삼각형이니까 끝났네요.
B는 뭐가 돼요? VB는 뭐 하면 됩니까? 10 코사인 30도 하면은 코사인 60도네, 그죠? 10 코사인 60도 하면 2VB죠, 그죠? 그래 끝났네요. 10 코사인 60도가 바로 2VB가 됩니다. 자,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죠. 2분의 1, 그죠? 2분의 1이니까 5네요. 그래서 VB는 2분의 5, 그러니까 2로 나오니까 2분의 5 미터 퍼 세컨입니다. 2.5 미터 퍼 세컨, 그죠? 이렇게 나오죠. 자, VA는 어디 되는 거예요? VA는 요거죠, 요거는 뭐예요? 그렇죠? 10 코사인 30도죠. 이게 바로 VA, 1VA입니다. 그죠? 그래서 VA는 그냥 계산하면 되네요. 그죠?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5 루트 3이죠. 5 루트 3. 그죠? 5 루트 3. 5 루트 3 미터 퍼 세컨.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두 물체가 충돌해서 방향이 이렇게 틀어지더라도 충돌 후의 속도는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이때 만일에요. 뭐 둘 다 똑같습니다만 한쪽만 해볼게요. A가 받은 충격량은 하고 물어요. 충격량은 하고 여러분 물으면 뭐 고민할 거 없죠. 여러분 충격량은 FT입니다만은 뭘 구해요? 운동량 변화를 구하면 알죠. 그렇죠. A의 운동량 변화를 보면 됩니다. 그럼 끝났죠. 여러분 A는 이거죠. 이거 처음에 A는 10이어야 됐다가 나중에 요리 됐죠. 그죠? 이게 바로 A의 운동량 변화량입니다. 충격량이죠. 맞아요? 맞잖아요. 그럼 여러분 처음에 이쪽으로 끌게요. 10이었는데 1로 나중에 30도 되어서 얼마가 돼요? 이게 5 루트 3이죠. 질량 1kg니까. 그죠? 그럼 운동량 변화량 하면 여러분 충격량 이게 되죠. 그럼 충격량은 뭐예요? 처음에서 나중 이게 됩니다. 그죠? 요게 바로 운동량 변화량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얼마입니까? 이 30도고 이게 10이고 이게 5 루트 3이니까 그죠? 얼마가 돼요? 5가 되죠. 5가 되죠. 사실은요. 얘 방향 이 방향 5 구할 필요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왜 없을까요? 여러분 A가 받은 충격량은 뭐가 받은 같습니까? B가 받은 충격량 같죠? 아니에요? B가 받은 충격량 같잖아요. 맞아요? 괜히 여기 삼각형이가 1대 2대 루트 3 이거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B가 받은 충격량은 뭐예요? 처음에 0이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밖에 없죠. 나중에 요래 됐어요. 결국 B의 충격량은 B의 운동량 변화량 구하면 되는데 그게 요거죠. 결국 0에서 요거 생겼잖아요. 2VB 그죠? VB가 얼마였습니까? 2분의 5죠. 2 곱하기 2분의 루트 2분의 5 하니까 5죠. 결국은요. B가 받은 운동량 변화량 한꺼번에 구하면 B는 요쪽이 되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A가 받은 거하고 B가 받은 거는 방향이 같고 반대 방향이다. 크기는 5kg 미터 퍼 세컨 또는 여러분 5뉴턴 초 해도 됩니다. FT 하면은 뉴턴 초죠. 단위는 둘 다 같습니다. 단위. 충격량 단위, 운동량 단위 이렇게 써도 됩니다.